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물리학 15차시 1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잘 학습하고 있나요? 선생님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오늘은 영상 조금 짧게 찍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개인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 조금 주도록 할게요. 문제 올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로 아마 영상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열기관과 열효율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62쪽부터 63쪽. 그리고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조금 해볼게요. 문제풀이 위주로. 자, 교과서 하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내용 다시 짚어가니까, 자, 지난 시간 내용은 따로 안 짚을게요. 오늘 문제 한 4문제 정도 풀 겁니다. 4문제 풀고, 여러분, 풀어볼 수 있는 문제, 모의고사 문제 역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한 4, 5문제 정도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게요.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일단 62쪽 볼게요. 열기관과 열효율.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나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손을 비비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자, 마찰할 때 마찰열. 마찰할 때 손바닥에 내가 한 일이 열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언제 있냐?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 그리고 중력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느려지는 것 등등등등. 이렇게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열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열로 전환되는 거고, 뭐가 열로? 한 일이 열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한 일은 모두 다 열로 전환될 수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물체가 처음에 중력 포텐셜을 갖고 있었죠. 이 중력 포텐셜을 갖고 있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뭘로 전환돼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결국 당연히 우리 자연적으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정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뭘로 된 겁니까? 결국 열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로 전환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0% 다 열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없죠. 이 중력 포텐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100% 열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열도 100% 에너지 혹은 1로 전환될 수 있을까? 모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특히나 열이라고 하는 거, 열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 열역학을 공부한 과학자들 혹은 기술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가 결국 이 열을 1로 전환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얼만큼? 100% 전환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자, 왜냐면은 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자나 분자들이 얼만큼 빠르기로 운동을 하냐, 누가 더 열 많이 갖고 있죠? RNA가 열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얼마만큼 빨리 운동을 하냐라는 그 척도를 나타내는 에너지인데, 결국 이 분자들의 운동을 우리가 모두 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멈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질서한 운동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이뤄내서,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얘기 했냐? 우리가 향수병 이렇게 놨는데 그 향수병에서 향수 분자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즉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우연히 진짜 1000만분의 1, 10억분의 1의 확률로 얘네들이 다시 모여서, 분자들이 이렇게 무작위 운동을 하다가 다시 모여서 향수병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있냐?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과학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같은 말이란 거죠. 이런 열이라고 하는 것, 즉 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확률상 얘네가 모두 다 1을 할 수가 있냐? 혹은 얘네가 확률상 어떤 특정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엔트로피는, 즉 무질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열이 1로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이 1로 바뀔 수는 없다. 자, 이게 열역학 2법칙에 따라서 그런 거고, 즉 무슨 말이냐? 100%의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100% 열기관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열역학 2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 열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요런 모식도로 나타냅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서 이 자동차 엔진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자동차 엔진에 흡기구, 배기구, 즉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자, 색깔을.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여기다가 뭘 해주냐? 스파크를 터쳐요, 스파크를. 스파크를 터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를 꽝 터치면 뜨거운 공기가 확 밀어내면서 팽창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스파크 자체가 결국 뭐냐? 스파크를 터친다. 스파크를 터치는데 더불어서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는 거죠. 스파크 플러스 휘발유. 결국 뭐가 나옵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내가 열을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한 열. 즉 우리 기호로는 Q1이라고 나타내 줄게요. 일단 처음 나온 열이니까. 자, 그 다음 얘가 열이 확 나오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낸 거죠. 이렇게. 그 열에 의해서 밀어낸 겁니다. 이 피스톤을 확 밀어냅니다. 그럼 얘가 확 돌면서, 근데 얘가 밀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또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 공기를 어떻게 하냐? 다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쪽 정도 일을 하면은 얘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 공기는 어떤 공기냐? 이 처음에 공급한 열만큼의 열을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일을 했고 그 나머지 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이 순간의 공기가 만약에 100도씨의 아주 뜨거운 공기였다. 그리고 100도씨 너무 적은가? 1000도씨라고 합시다. 1000도씨의 아주 뜨거운 공기였고 뜨거운 공기가 확 팽창하면서 그만큼 이 1000줄이라고 하는 열을 공급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1000줄 중에 한 300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줄 정도는 확 일을 하고 나머지 600줄 갖고 있는, 즉 한 600도 정도 되는 600도씨 정도 되는 이게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600도씨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식은 공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배기구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무슨 말이냐? 자동차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찬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여기다가 내가 가솔린을 이용해서 열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 가솔린이라고 하는 열 이용해서 여기서 1을 해요. 1. 그 1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바퀴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1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1 해주고 나머지 조금 미지근해진 공기를 어떻게 한다? 미지근해진 공기를 내보낸다. 그 미지근해진 공기를 내보낼 때 더불어 당연히 열도 배출하겠죠. 나머지 여분의 열. 물론 그 열을 최대한 끌어다가 쓰면 좋을 거예요. 미지근한 공기가 아니라 완전히 식어버린, 쓸 대로 쓰고 다 식어버린 공기를 내보내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자동차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낸 게 어느 정도 미지근해진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엔진 시동을 걸면은 뒤에 이렇게 배기구에 이렇게 손 대면 안 되지만 배기구로 이렇게 나오는 공기를 만져보면은 따뜻한 공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뜨겁죠? 따뜻하죠? 자동차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뭔가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급해준 열이 온전히 일을 하지 못한다. 100%.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버려지는 열이 있다. 버려지는
그리고 공급되는 애들이 내가 공급하는 애들 중에 잠깐만요. 공급하는 애들 중에 1부는 1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데 1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1하고 나머지 버려지는 열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버려지는 열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공급한 열보다 크진 않겠죠. 공급을 내가 100만큼 했는데 100만큼 다 버리면 그게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열을 공급합니다. 이 고열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휘발유에 스파크를 터쳤다. 그래서 엄청 뜨거워집니다. 순간적으로 1000도, 2000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이 피스톤을 돌림으로써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방출되는 열도 있고 그리고 그 공기를 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공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찬 공기를 터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 따뜻해진 공기를 또 팽창시키면 얘가 팽창을 쉽게 하겠어요? 많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걔를 버리고 찬 공기를 받아들여서 다시 찬 공기를 터침으로써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열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 공급한 열과 공급한 열 중에 실제로 써먹은 부분은 얼마큼이라고요? 이 1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1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열기관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내가 Q1이라고 하는 열을 공급하면 그 중에서 W라는 만큼 일을 하고 그리고 Q2라고 하는 만큼 열을 버린다. 1하는 거 빼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1하는 거 빼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공급한 열은 1한 거 플러스 버린 열. 내가 공급한 열은 1한 거 플러스 버린 열. 그래서 열 효율은 어떻게 나타내냐? 되게 쉬워요. 열 효율은 선생님이 안 가져왔네. 열 효율은 2는 Q1분의 W. 즉 내가 공급한 양분의 한 일이다. 즉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를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이걸로 해봅시다. 내가 1000줄을 넣어서 300줄만큼 일하고 뭐야 이거? 왜 600줄이야? 600줄이 아니죠? 700줄이어야 되네? 100줄 어디 갔어? 700줄만큼 버렸다. 즉 내가 1000줄만큼 넣고 300줄만큼 일하고 이 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다음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700줄을 버렸다. 이때 열 효율 얼마냐? 내가 1000줄 공급했는데 300줄만큼 일한 거니까 1000분의 300 얼마예요? 0.3이 되는 거죠. 약분할 수 있죠? 100, 0 지어주고 10분의 3이니까 0.3. 열 효율은 0.3이다. 혹은 퍼센트로 해도 돼요. 30%다. 내가 실제로 준 것 중에 30%밖에 일을 못했다. 그럼 나머지 70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버린 거 아니에요? 70이나 버리고 실제로 자동차가 이 정도 효율밖에 못 내요. 실제로 30에서 40% 정도밖에 못 냅니다. 그러면은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열기관, 열효율 100%를 만들 수 없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져오는 열 100이라는 만약에 에너지를 가져왔다면, 공급했다면, 나머지 100만큼 다 일을 할 수 있냐? 100만큼 일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버려진 열도 있을 테고 실제로 내가 공기를 가져와서 그 공기 열을 공급해서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공기가 완전히 열을 내가 준 만큼 다 뺏어 오기 위해서는 이 공기 열을 쫙쫙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10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자, 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이거는 흡수하는 열, 방출하는 열. 자, 여러분 이거 실수하는 게 뭐냐? 뭐야? 150, 120이네? 150분의 120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 공급하는 열이 Q1이고 버려지는 열이 Q2고 이 중에서 한 일은 뭐다? 한 일은 W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공급한 열이 한 일과 버려지는 열로 나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일은 얼마인가를 계산해야겠죠? 여기서 한 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한 일은 얼마냐? Q1, 한 일은 Q1 Q2겠네요. 빼주면 됩니다. 30줄, 30줄. 한 일은 똑같네요.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열 효율은 Q1분의 W라고 했죠. 그러면은 Q1 150분의 W 30, 5분의 1이네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2가 되겠네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B는 똑같이 Q1분의 W 하면은 이거 지울게요. 그냥 나옵시다. 120분의 30,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은 0.25네요. 그럼 누가 더 효율 좋은 거예요? B의 효율이 더 좋은 거죠. B의 효율이 좋은 거죠. B는 공급해준 열 중에 0.25만큼, 즉 25%만큼 일을 하게 만든 거고 나머지 75%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버려진 거고 A 같은 경우는 20%, 즉 0.2만큼만 일을 하고 20%만 일을 하고 80%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려진 거죠. 말이 또 길어지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카르노라는 과학자가 최대 열 효율이 이만큼임을 이 과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과정을 한 겁니다. 그나마 이상적인 과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단열, 등온 막 얘기가 나옵니다. 등온 팽창, 등온 압축,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자, 보면은 자, 단열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외부에서 열 공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열 공급 없습니다. 열 공급 혹은 열 방출 없습니다. 열 공급 방출 없어요. 그럼 언제만 열 공급 방출 있죠? 이때만 열을 공급하고 이때는 열 공급하고 이때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부 에너지 증가 있습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없죠? 내부 에너지 증가 없죠? 온전히 다 뭐합니까? 공급한 열이 다 일을 하고 이때도 온전히 나온 열이 일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부피가 팽창하고 얘는 부피가 감소하죠. 어디까지?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 과정, 등온 팽창, 이 과정에서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일을 한 거고, 이 과정, 이 과정은 부피가 감소한 거죠. 등온 압축, 여기까지구나. 아유, 헷갈리네. 여기까지죠. 등온 압축은 부피가 감소하니까 일을 받은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무슨 말이냐. 열 기관이, 이 과정은 선생님이 다음에 유도하는 영상 따로 한번 찍어 볼게요. 혹시 궁금한 친구는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일단은 간단히 하고 넘길게요. 자,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특정 기관이 있어요. 특정 기관. 이거는, 모든 기관이 카르노 기관은 아니에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특정 기관인데, 이 카르노 기관에 의해서는 열 효율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높은 온도, 이 등온이라고 하는 높은 온도 분에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 한 개 열 효율로 떨어진다.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 선생님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면 열 효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열 효율이, 즉 열 효율이 1이려면 이 TH분의 TL이 0이 돼야 되고 TH분의 TL이 0이 되기 위해서는 TH는 무한히 커져야 되고 TL은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선생님 그럼 0도 1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0 켈빈 온도. 즉 절대 영도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영도. 근데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절대 용도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기체가 그 전에 이미 액화나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용도로 만들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온도, 공급하는 열을 무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뭐 태양이라고 하면은 뭐 5천만도, 뭐 5천도, 뭐 6천도, 뭐 만도, 뭐 2천만도 돼도 무한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즉 열 효율은 0이 1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1에서 빼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분 동안 설명했네요. 10분 동안 문제 풀어볼게요. 선생님 너무 설명 오래 하네.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고열원 Q1에서 열을 흡수하여 W만큼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당연히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뭔 소리야 이거? 맞죠?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장치이다. 열 에너지를 1로 바꾸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솔린을 태워서 가솔린으로 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즉 일을 하는 거죠. 열 가지고. 열기관은 이런 겁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작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참고로. 자, 열기관의 효율은 Q1분의 Q2이다. 틀리죠? 열기관 효율 어떻게 한다고요? Q1분의 W.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걸 Q2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혹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Q1분의 W란 말은 Q1분의 Q1-Q2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굳이 나타내면 1-Q1분의 Q2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까 카르노 기관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틀린 내용이죠. 자, Q1이 W인 열기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고요? 온전히 이게 다 에너지로 갈 수 있다고요? 1 하는 걸로 불가능하다고요. 이 열 에너지를 100%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아까 카르노 기관에서도 증명을 했지만 불가능하다. 즉 기억이 정답이네. 너무 쉽죠? 자, 이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이상기체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얘기하고, 일단 우리가 다루는 건 이상기체밖에 없으니까 다른 기체는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이 시험용 문제도 이상기체만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A에서 B는 어떤 과정이죠?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이라고 하는 말은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딱 나와야 돼요.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은 1을 안 했다란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등적 과정. 자,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하죠?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이란 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자, 우리 연력학 제1법칙 뭐였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즉,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한일의 양.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자, 그럼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일정하다. 그럼 델타 U가 0이죠. 여기서는 W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피가 팽창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열을 어떻게 된다? 열을 가해줘야 되고, 압력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열을 방출해야 된다. 자, A, B 과정, 그러니까 당연히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맞고, B, C 과정, 외부에 1을 한다. 그렇죠?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외부에 1 하는 거죠. 자, DA 과정은 등온 과정이죠. T2로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맞네요. 간단하죠? 작년 모의고사 14번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 안 간다? 영상 조금 뒤로 돌려서 빈 화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15번입니다. 2013년인가 4년에 나왔던 문제고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15번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등온일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고, 그리고 등적일 때는 뭐가 없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한 일이 없다. 근데 등온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은 1을 하는 거잖아요. 1이 0보다 크니까 이때는 당연히 열이 공급돼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1이 0보다 작으니까 1을 받은 거잖아요. 부피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때는 열이 마이너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열에 관해서 이게 처음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운 내용이라 당연히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풀어주는 겁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A, B 과정,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기체가 1을 한다. 외부에 1을 한다. 그쵸? 왜냐면 부피가 어떻게 됐죠? V에서 4V가 됐으니까 1을 한 거죠. C에서 D 과정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C에서 D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얘가 일단 등온 과정이죠. 등온인 거 어떻게 알아요? PV가 같잖아요. P 곱하기 V 한 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CD는 등온 과정이고,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근데 W가 어때요? 마이너스죠. 왜냐면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W가 0보다 작고 얘가 0이니까 Q도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즉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열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DA에서 기체가 흡수, 그쵸?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아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열을 받는데 이때는 1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1을 안 한다고요. 왜?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V로.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없으면서 내부 에너지 뭔 소리야? 아니죠. 다시. 한 일이 없으면서 내부 에너지만 변화했는데 내부 에너지 어떻게 했어요? 압력이 증가했다는 말은 온도가 증가했단 말이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간 거면 무조건 온도 증가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온도 무조건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이 늘어났거나 부피가 늘어났다, 혹은 압력, 부피가 다 늘어났다. 이때는 온도가 늘어난 겁니다. 온도가 늘어났단 말은 내부 에너지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 즉 내부 에너지 증가했는데 이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로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했는데 등적 과정이니까 한 일이 0이고 요게 0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Q 열량과 같다. 답은 기억 티그. 어렵나요? 어떡하지? 이 정도 풀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또 문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풀다 보면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맨날 헷갈렸어요. 등적, 등온, 온도, 압력, 무슨 말도 헷갈리고.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쉬워요. 하다 보면은. 어떡하냐.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 20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모의고사 20번까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안타깝네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어주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됩니다. 물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핀으로 고정된, 자, 여기 지금 두 AB, 기체 AB가 있었는데 핀으로 고정해놨습니다. 왜 고정했어요? 고정 안 하면 얘가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고정을 풀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P는 압력이 어때요? 압력이 A가 B보다 컸었다는 거죠. 애초에 커야지 얘가 밀려났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압력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팽창을 한 겁니다. A는 팽창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열 줬어요? 안 줬어요? 열 안 줬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단열 팽창. 그럼 B는 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됐으니까 단열 압축. 자, 우리가 Q는 델타 U 플러스 W. 근데 단열 Q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한 일을 뭘로 감당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감당했다. 즉, 그래서 기억나요?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하면서, 높새바람, 압력이 감소하면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됐다. 그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는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즉, 온도가 감소했다. 온도가 감소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자,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겠죠. A랑 B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B는 압축이 되니까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찰 무시한다. 왜냐면은 마찰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 마찰로 전환되는 열은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A 압력 증가합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처음에 압력이 세니까 밀려났는데 점점 압력 감소하고 B 압력 증가하면서 맞춰지겠죠. 얼마큼 감소할지 증가할지 몰라요. 문제에서 주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A 온도 증가할까요? 자,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에 1 하면서 온도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중학교 때 그래서 막 했을 거예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얘가 단열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서 혹은 응결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서 응결이 일어나고 그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다 막 이런 거 좀 배웠을 거예요. 즉 온도가 감소한다. 단열 팽창하면은 외부에 1 하면서 그 1을 온전히 본인의 본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탄소에 생각해도 그 이만큼의 열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온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즉 온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B는 1을 받죠. 1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1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본인이 B가 받은 내부 에너지가 1이 내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올라가는 거는 D급밖에 없다. 20번인데도 여러분 이미 푼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 들어보니까 어때요? 뭐야 쉽네 생각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문제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문제 올릴 테지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여러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 5분만 더 할게요. 이거는 풀어주진 않고 이것도 올릴게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2016년도인가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능도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 어떤 문제인지 대략적으로 얘기만 해줄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열 효율이 0.2라는 건 뭐예요? 열 효율 2는 Q1분의 W. 즉, 이게 0.2란 겁니다. Q1을 내가 100만큼 줬다면 W 얼마란 거예요? 20이란 거죠? 나머지 어떻게 됐겠어요? 저 열원으로 갔겠죠. 자, 뭐 벌써 풀었네. 그쵸. 그리고 Q1에서 열 흡수해서 Q2 뭐 다 하는데 A, B는 등적 과정이고 일부러 이게 두 개 합친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죠. A, B는 등적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P 델타 V라고 하는 이게 0이란 거죠. 델타 V가 0이니까. 그러니까 Q는 W 플러스 델타 U. 즉 이거 식 보통 반대로 쓰는데 가해준 열이 1 플러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등적 과정 같은 경우는 1이 0이란 거죠. 1이. 그러니까 내가 가해준 열이 온전히 내부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죠.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열을 가해준 과정이겠죠.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한 거고 열을 흡수해야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BC 과정은 뭐냐?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죠. 단열 과정이라고 한 거는 뭐가 0이라고요? Q가 0. 즉, 열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Q가 0이라고 한 거는 얘가 0으로 간다는 거죠. 아까는 얘가 0인데 그러면 내가 가해준 열이 없으니까 온전히 자기 내부 에너지로 1을 하거나 받거나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에서 C는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팽창했죠. 그러면은 1을 외부에 한 거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로 뭔가 밀어낸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16번이니까 고난이도 문제겠죠.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을지 선생님 사실 걱정되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풀 줄 안다. 물리원 수능 봐야 되나 고민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35분 정도 됐고 여러분 15분은 문제풀이 시간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올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